아버지, 왜 또 전화하세요? 이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파던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75세, 김철수.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오늘도 벽시계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아들 민수가 일어날 시간이죠. 처음 3개월까지는 매일 같이 안부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하며 말이죠.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이제는 1년이 넘도록 안부 전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아, 아버지, 혹시 급한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밥은 먹었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아, 아, 그래. 그럼,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민수가 먼저 전화하는 건 딱 2가지 경우뿐이었습니다. 손자 학원비가 부족할 때라든지 집 대출이자가 밀려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럴 때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다정해지더라고. 그때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7살 때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죠. 하얀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로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 지금의 차가운 민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비용까지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어제 만든 김치찌개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초대해도 바쁘다고 안 와.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화면이 너무 조용합니다. 정말 속이 쓰리네. 1년 넘게 안부 전화는 한 번도 없으면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달라져.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진짜 급할 때만 연락하는 거겠지. 아직은 괜찮을 거야. 점심을 먹고 나서 동네 정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해서요. 철수 씨, 자꾸 핸드폰만 보내 그려? 아들한테서 연락 올까 봐서요. 아이고, 자식 놈이 언제 연락하나? 우리 아들도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야.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민수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 예전 같으면 주말에는 꼭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하지만 곧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바쁘니까 그런 거야. 내 아들인데 아버지를 잊을 리가 없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조만간 연락이 올 거야. 분명히. 그날 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여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낡은 아들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이웃에게서 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그러더군요. 철수 씨, 민수 씨가 승진했다며? 축하해요. 네, 승진을요? 어머, 아버지도 모르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은행에서 같이 일하는데 어제 과장 승진했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승진. 우리 민수가.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승진했다며? 아, 그게 바빠서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이런 중요한 걸. 아버지,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요. 죄송해요. 목구멍이 메었지만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축하한다. 아들아, 우리 한번 만나자. 아버지가 고기라도 사줄게. 아, 그건 집에서 혜진이랑 서준이랑 조용히 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안 오셔도 돼요. 저희끼리 간단히 할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끼리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 아들 승진했는데 아버지도 가야지. 그냥 저희만 조용히 하고 싶어서요. 아버지 오시면 신경 쓰이고 신경 쓰인다고? 내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나중에 아버지랑 따로 밥 한번 먹자. 네,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시간 되면이라니. 시간 되면 연락하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키워서 이게 뭐야? 승진한 것도 모르고 축하 모임에도 아버지는 빼오. 문득 민수가 중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수가 반장이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학교까지 찾아가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는데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민수와 지금의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을까?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첫 돌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모든 순간에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의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민수가 저를 끌어안으며 했던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너무 못해준 게 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키웠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절망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내 아들인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날부터 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아버지의 절실한 마지막 시도 말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아들 사진이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조차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민수가 좋아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다시 전처럼 돌아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죠. 먼저 민수가 어렸을 때 우리가 함께 갔던 곳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민수가 초등학생 때 매주 일요일마다 가던 그 낚시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야, 날씨가 좋아져서 말인데,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청평 낚시터 있지? 거기 가서 낚시 한번 할까? 낚시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너 어렸을 때 거기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붕어도 잡고, 도시락도 해서 가고. 아, 그거, 저 요즘 주말에도 일이 많아서요.
일요일 하루만 반나절이라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음에 기회 되면요. 또 다음에. 언제가 다음인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손주라도 보자고 해보자. 이번에는 서준이를 핑계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서준이 요즘 어때? 할아버지가 문구점 가서 학용품 좀 사줄까? 요즘 뭘 좋아하지? 아,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서준이 보고 싶기도 하고. 서준이가 요즘 학원도 많고 바빠서요. 시간 맞추기가. 그럼 학원 끝나고라도 잠깐이라도. 글쎄요. 애가 피곤해해서요. 두 번째 시도도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자. 며느리 혜진이를 위해 시장에 나갔습니다. 혜진이가 시집 올 때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배추 10포기, 무 5개, 파 한 다발. 온종일 정성을 들여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이 시려도 허리가 아파도 꾹 참았어요.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고마워할 거야. 김치를 큰 통에 담아서 민수 집에 전화했습니다. 예진아, 시아버지야. 김치 좀 담가봤는데 갖다 줄까? 아, 아버님. 저희 집에 김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요. 남아있어도 이건 내가 특별히 맛있게 담갔어. 예진이 입맛에 맞게. 감사한데, 사실 저희 요즘 김치 잘 안 먹어서요. 서준이도 김치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해도 몸에 좋은 건데. 죄송해요, 아버님. 정성은 감사하지만. 정성은 감사하지만 김치는 싫다는 뜻이네. 세 번째 시도마저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밤 김치통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10포기나 담갔는데 나 혼자 언제 다 먹지?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에는 확실하게. 돈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민수니까 이번에는 제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민수야, 요즘 집안 형편은 어떠니? 혹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준이 학원비라도 아니면 생활비라도. 정말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어서. 아버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이제 다 컸잖아요. 돈도 필요 없다고 할. 그럼 나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기라도 한 건가? 네 번째 시도도 실패였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까? 문득 민수가 대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민수는 자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낚시도 안 가고, 손주도 안 보여주고, 김치도 안 받고, 돈도 필요 없다고.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 아예 나와 상관없이 살고 싶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인데. 분명히 내가 방법을 잘못 찾고 있는 거야.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혹시 이걸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아프면 그래도 신경 쓸 거지.
낡은 아들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7살 때 그 맑은 미소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던 그날,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몸에 이상이라도 있으면 그때는 민수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혈압이 높다고 나오면 아버지 몸 관리 잘하세요라고 연락할까? 만약 당뇨라도 나오면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갈게요라고 할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철수님, 혈액 검사와 CT 결과를 보니까요. 네, 선생님. 간에 음영이 보이고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높습니다. 종양이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MRI하고 조직 검사도 해봐야겠고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병원을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암. 설마 간암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 민수가 관심을 가져줄 거야.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면 분명히 집에 돌아와서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이상한 게 나왔어. 이상한 게요? 간에 뭔가 있다고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검사 받아보세요. 혼자 받기가 좀 무섭더라.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니? 병원이요?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다음 주 화요일.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달력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오후는 어떠세요? 오후에도 검사가 있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좀 어렵겠네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버지가 아플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충분하다고? 민수야, 아버지가 진짜 아플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경우 많다고 들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정 걱정되시면 택시 타고 가세요. 제가 택시비는 드릴게요. 택시비를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택시비를 준다고? 알겠다. 그럼 혼자 가볼게. 네, 별일 아닐 거예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검사 결과나 연락하라고. 문득 제가 젊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민수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간병하고 약 챙겨주고 그때 저는 절대 별일 아닐 거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감기라도 온 신경을 다 쓰며 걱정했었죠.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그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도 안 움직이는구나.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기대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때는 달라질 거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기사 아저씨가 물어보더군요.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네, 자식들은 어디 계세요? 바빠서요. 아이고, 요즘 자식들이 그러긴 하죠. 그래도 건강 문제는 말을 다 하지 못했지만 그 한숨 소리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MRI를 찍고 조직 검사를 받고 온종일 혼자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검사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환자분들을 보니 모두 가족들이 함께 와 있더군요. 나만 혼자 해.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 다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한다. 3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게 다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 남일 같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민수는 이럴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짜 심각한 병이라고 하면 달라질 거야. 내 아들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달라졌구나. 내가 죽어도 회의가 더 중요한 아들로 달라졌구나. 낡은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버릴 수 없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같은 생각을 했어요.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때는 민수가 달라질 거야. 그런데 병원 가는 길에 우연히 민수의 대학 동기인 정연이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정연이 아니냐?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병원에 검사 결과 들으러 가는 중이야. 혼자요? 민수는 안 왔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바빠서. 회사 일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저씨, 민수 무슨 일 있었어요? 정연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민수가 왜? 사실, 지난번에 대학 동기들 모임에서 민수를 만났는데, 정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야기를 보고 싶다고 하던. 하지만 정연이의 다음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연락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의존적이라서 부담스럽다고. 의존적이라고? 네. 그래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독립적으로 사시게 해야 한다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의존적이라고? 부담스럽다고? 정연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하다고? 네. 제가 알기로는 아저씨가 민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잖아요. 민수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비용까지. 정연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트레스, 부담, 의존적.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괜찮아. 나 먼저 가볼게. 아저씨, 혹시 제가 불필요한 말씀을. 아니야. 고마워. 사실을 알려줘서. 병원에 도착했지만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의존적이었나? 언제 부담을 줬나? 생각해보니 억울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도와주려고만 했죠. 낚시 가자고 한 것도, 손주 보고 싶다고 한 것도, 김치 갖다 주겠다고 한 것도 모두 민수를 위해서였는데 그게 다 부담이었다고?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다. 언제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 말들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연락이 와도 반가웠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이것도 부담스럽겠구나. 스트레스겠구나. 문자를 보고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뭐라고 답장해야 할까요? 다행히 큰 문제 없다고 한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혼잣말했습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일까? 이 한 줄 문자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들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보고 싶어 한 게 잘못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착각하고 있었던 건가? 민수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직 효자라고, 단지 바빠서 그런 거라고. 벽에 걸린 낡은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7살 민수의 환한 미소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마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이 아이도 벌써 그때부터 나를 부담스러워했던 건 아닐까? 새벽 3시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구나. 민수는 진작에 나를 떠났는데 나 혼자 아직도 예전처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뭔가가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정연이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 일주일을 그냥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정말 그런 건가? 정현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신호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야. 시간 있니? 지금요? 좀 바쁜데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만. 전화로는 안 돼요? 얼굴 보고 해야 할 말이야. 한참 후에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30분 후에 집 앞 카페에서 만날게요. 카페에서 민수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직접 물어봐도 될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간이 별로 없다. 아버지와의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민수야,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아버지가 너한테 부담이니? 제발 아니라고 해줘. 오해였다고 해줘. 하지만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대답해줘. 아버지가 부담 있냐고.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래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민수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자꾸 만나자고 하시고 저도 제 가족이 있고 제 생활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많이 관여하시려고 해요. 관여라고? 그게 관여냐? 네, 솔직히 좀 답답해요. 내 아들이 나를 답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연락 안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사람들이 보기 부끄럽냐? 아버지랑 있는 게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불편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40년을 키워서 이게 뭐야? 아버지,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제 인생, 그 인생에 아버지는 없다는 뜻이구나. 제 인생이라고? 그 인생이 누구 덕분에 가능했는데?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뒷바라지. 그게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뒷바라지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한테 뒷바라지를 받았는데? 말로는 안 하셔도 계속 신경 써달라고 하시잖아요. 신경.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신경 써달라고 했어? 자꾸 연락하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그런 게 다 신경 쓰라는 뜻 아니에요? 연락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다 신경 쓰라는 거였구나. 그럼 아예 연락 안 하면 되는 거냐? 적당히 진짜 중요한 일 있을 때만 연락하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일이 뭐야? 아버지가 죽을 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이라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면서 극단적이라고 하는군요. 민수야, 그럼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저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의존.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의존이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의존했어? 감정적으로 아버지는 저 없이는 못 사시잖아요. 못 산다고? 못 산다고 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냐? 정말로?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40년을 키워놨더니 이제 의존한다고? 부담스럽다고? 진정하라고? 민수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저 먼저 가볼게요. 가라, 가! 이제 정말로 가! 민수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자 남은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75세의 늙은 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이 늙은이가 부담스럽구나. 이 늙은이가 의존적이구나.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40년을 뭘 위해 살았을까? 새벽 4시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놓아주자. 민수가 원하는 대로 아예 놓아주자. 벽에 걸린 낡은 아들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7살의 환한 미소가 이제는 완전히 낯선 아이의 미소처럼 보였어요. 이 아이는 힘이 없구나.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해서 카페에서 민수와 싸운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민수가 원하던 거구나. 연락 없는 세상.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부자지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아버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다.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 앞 공원에서 잠깐만요. 잠깐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도 잠깐만이라는 거네요. 공원에서 민수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내지 말자.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40년 정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 민수가 왔습니다. 여전히 바쁜 사람처럼 시계를 자꾸 확인하더군요. 아버지, 무슨 말씀 하실 게 있으세요? 8시에 약속이 있어서요. 아버지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뜻이죠. 민수야,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네, 그렇긴 했죠. 아버지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정말 너한테 부담을 줬나?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세요?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서. 아버지가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집착? 아버지의 사랑을 집착이라고 하는군요. 집착이라고? 아들을 사랑하는 게 집착이냐? 사랑과 집착은 달라요. 아버지, 그럼 뭐가 다른 건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고, 집착은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다고?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민수를 사랑했다고? 자기를 위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는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세요. 외로움을 달랜다고? 네, 제가 아버지의 전부가 되려고 하세요. 그게 저에겐 부담이에요. 전부. 민수가 제 전부인 게 잘못인가요? 그럼 아버지는 뭘 하며 살라는 거냐? 아버지만의 인생을 사세요. 아버지만의 인생? 그게 뭔데? 취미도 갖고, 친구들도 만나고, 저 말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세요. 다른 데서 행복을. 40년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민수야, 아버지는 너 키우느라고 다른 건 다 포기했어. 친구도, 취미도, 모든 걸. 그건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선택. 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선택이라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제 선택이라고 하는군요. 강요하지 않았다고? 너 키우는 게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과도하게라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그럼 솔직히 말해봐. 넌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대답해봐. 아버지 없어도 되는 거야?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된다고, 내 아들이 나 없어도 된다고, 그럼 이제 정말로 끝인 거네. 끝이라니요? 너도 아버지 없어도 되고 아버지도 이제 너 없이 살아보겠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맞는 말이야. 서로 짐이 되지 말자.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잖아. 내가 몰랐을 뿐이지. 아버지, 이제 좀 놓아주세요. 민수가 지난번에 저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을 저도 민수에게 해줬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무 집착했나 보다. 이제 좀 놓아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한다. 다 이해해. 그럼 다만, 이제 연락하지 마. 서로.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너무? 넌 그걸 원했잖아. 부담스럽다고, 집착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아예 연락을 안 하자는 건 그럼 언제 연락할 거야? 아버지 죽을 때.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럽겠지. 아버지 장례식도 부담스럽겠고. 아버지, 제발 제발. 제발 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40년을 키워서 짐이라고 하는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약속 시간이 가라. 가. 민수가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뭐?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너도 내 인생 살고,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 살겠다. 서로 방해하지 말고. 민수가 사라진 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40년간의 착각을 끝낸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만을 위해 살자. 민수가 말한 대로. 하지만 그 나만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 민수와의 마지막 대화 후 약 3달이 흘렀습니다.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올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혈육인데. 하지만 2번째 달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정말로 끝났구나. 민수는 진짜로 아버지 없이 사는 게 편한 거구나. 그때부터 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정리부터 했어요. 민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웠습니다. 상장, 졸업사진, 결혼식 사진 모두 박스에 넣어서 창고로 옮겼죠. 그리고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수를 위해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집까지 포함하면 대략 6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원래는 민수에게 상속해 주려고 아껴뒀던 돈이죠.
이제 이 돈을 뭘 위해 써야 하지? 문득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만의 인생을 사세요. 그래, 아버지만의 인생.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인터넷으로 고급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늙어갈 바에야 제대로 된 곳에서 살자.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한 곳이 눈에 띄었어요. 실버힐스 프리미엄 요양원. 한 달에 200만 원이나 하는 곳이었지만 시설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6억 원이면 프리미엄 요양원에서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직접 가서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개인실, 맛있어 보이는 식단,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혼자 사는 다른 어르신들. 어르신, 가족분들은 자주 면회 오시나요? 가족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가족처럼 모실게요. 가족처럼. 진짜 가족보다 더 잘해준다는 말이네요.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짐이 많지 않습니다. 옷가지랑 생활용품 조금만요. 가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집의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쓰던 책상, 함께 봤던 TV, 같이 앉아서 밥 먹던 식탁, 모든 기억들을 버렸어요. 마지막에 남은 건 그 낡은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7살 민수의 환한 미소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없구나. 진작에 없어졌구나.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 택시 기사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자식들은 왜 안 따라오셨어요? 자식이요?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없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민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편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개인실에 제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자녀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어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나와 같은 처지구나.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수가 사는 방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 없어서 편할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털어버렸어요. 상관없어. 이제 정말로 상관없어. 다음 날부터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건강 체크, 레크리에이션 시간. 누군가 알아서 다 챙겨주니까 편했어요. 이게 바로 민수가 말한 나만의 인생인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귀찮아졌어요. 연락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애초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요양원 원장님이 제게 왔어요. 어르신, 적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편해요. 혹시 가족 연락처를 남겨두실 건 없으신가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은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여기서 처리해 주세요. 아무도 연락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구나. 저녁에 다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르신, 후회되지 않으세요? 자식과 이렇게 지내는 게
후회요? 전혀요. 정말요? 네. 4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식은 키워봤자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내 이야기를 써보자. 아들 이야기가 아닌 나 김철수의 이야기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수 생각이 거의 나지 않아요. 가끔 TV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 광고를 보면 씁쓸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건 TV 속 이야기야. 현실은 다르지. 어느 날 요양원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제 7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생일 축하드려요.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남은 인생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나 혼자 잘 살자.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 그리고 이게 현실이야. 그날 밤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아버지다. 이제 정말로 너를 놓아줄게. 내가 원하던 대로 행복하게 살아라. 전송 직후 민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자식은 키워봤자 내 편이 아니구나. 40년을 허비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않는 삶. 쓸쓸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건가?